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s soon as the vote was announced, an enormous street party erupted all around us, with the protesters who have been waiting outside Parliament all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민주주의는 유럽의 전유물이며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한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르몽드의 수석 특파원 토마스 뒤부아가 던진 이 말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년간 68개국의 민주화 운동을 취재해온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서구에만 존재한다며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깎아내렸죠. 하지만 서울의 어느 겨울밤 LED 응원봉이 수놓은 하늘 아래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폭력도 분노도 혼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축제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으며 평화로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틀렸다. 오늘 한 오만한 학자의 가슴 뜨거운 반성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뒤부아입니다. 프랑스 최고 권위지 르몽드의 수석 특파원이자 소르본 대학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68 혁명부터 천안문 사태, 아랍의 봄까지 20년간 저는 세계의 모든 민주화 운동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늘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서구에만 존재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단 8일이 제 20년 연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파리의 어느 늦가을 오후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저의 마지막 강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저는 여느 때처럼 단상에 서서 서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프랑스입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린 그날부터 우리는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파리 거리의 돌바닥 하나하나가 그 역사의 증인이지요. 강단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경외를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제 저서 민주주의의 지리학 서구, 민주주의의 우월성 연구는 이미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석학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가 끝나고 강단을 내려오는 제게 한 아시아계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대감이 안쓰러웠습니다. 자네는 혹시 파리 시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주 연금개혁 반대 시위 때도 갔었어요. 매번 폭력으로 번지더군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피를 흘리고 분노하고 때론 폭력도 불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온 가치이지요.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그저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기 바쁠 뿐이에요. 학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보세요.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모두 서구의 불완전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겪은 고통은 고작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르몽드 편집장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지요. 뒤부아,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소. 한국이요? 편집장님, 제가 왜? 자네야말로 왜 그런 질문을 하나? CNN, BBC, 모든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네. 한국의 시위 현장을.
자네처럼 민주화 운동 전문가가 직접 가서 취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편집장님, 다음 달 강연 일정이 다 취소하시게. 이건 명령이요. 당장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민주화 운동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모두 피로 얼룩진 역사였지요. 역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배우려 했으니 그 과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을 현혹했지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도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복잡한데.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아마도 폭력 시위, 방화, 약탈. 늘 그렇듯 혼돈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겠지요? 아니, 그건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뭘 알겠어요. 당신들은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8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8일이 제 20년 연구와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지요.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함성. 그리고 어디선가 반짝이는 불빛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시위 현장에서 늘 보았던 것처럼 화염병과 최루탄의 자욱한 연기를 예상했지요.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국회의사당 앞은 마치 거대한 별들의 행렬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LED 응원봉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검은 복면을 쓴 시위대 대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민들. 화염병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 그리고 최루탄 냄새 대신 달콤한 호떡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호떡 드세요. 이미 결제되어 있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께서 따뜻한 호떡을 건네시더군요. 결제. 되어 있다고요? 네, 젊은이들이 미리 다 계산해놨어요. 시위하는 사람들 추울까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시위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위대를 위해 음식을 미리 결제해두다니.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예요.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곡이죠. K-팝을 민주주의 투쟁곡으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리에서는 늘 라 마르세예즈나 혁명가를 부르며 시위를 했는데 K-팝을 부르며 시위를 한다니 이게 무슨 해프닝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은 마치 북극광처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깃발들. 시위대가 든 깃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잠들지 못하는 편집자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 저는 깃발을 읽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위인가요? 축제인가요? 둘 다예요. 우리는 이렇게 즐기면서도 절대 폭력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K 시위 문화니까요.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지요. 시위 중에 생긴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였다면, 아니, 어떤 나라였더라도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지요. 제가 쓰려던 기사의 제목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던 걸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쩌면. 호텔 방에서 한밤중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던 저는 문득 창밖의 함성 소리에 이끌려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있었지요. 선생님, 따뜻한 커피 드세요. 이번엔 한 중년 여성분이 종이컵을 건네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선결제?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 결제해뒀대요. 지방에서 학교 다니느라 시위에 못 온다면서. 저는 그 커피 한 잔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위 현장에 마음을 담아보낸 커피라니. 저기, 혹시 프랑스에서 오신 기자님 맞으신가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유튜브에서 교수님 강연 봤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고 하셨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제 강연을 보고 찾아온 거라면 아마도 항의하러 온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게 괜찮아요. 저희가 보여드리면 되죠. 저기 보세요. 청년이 가리킨 곳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빛나는 건 각기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었지요. 저기 빨간색은 트와이스 팬클럽, 파란색은 방탄소년단 팬클럽, 보라색은 블랙핑크 팬클럽이에요. 원래는 서로 경쟁하던 팬들인데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아이돌 문화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우리가 각자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방법. 교수님,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그 순간 조명이 꺼지고 수만 개의 응원봉만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지요.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왔는지. 민주주의는 꼭 피를 봐야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 선생님 우시나요?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계엄군이 온다. 고 외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처럼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세요. 차분하게. 놀랍게도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고 응원봉의 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방식이에요. 분노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저항하되 품위는 잃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폭력의 다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빛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논문의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써야겠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메일을 썼지요. 편집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쓰려던 기사를 완전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20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제가 보아온 시위 현장들이 떠올랐지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늘 화염과 연기로 가득했고, 런던의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했으며, 로마의 거리는 파손된 상점들로 얼룩졌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시위 현장 한복판의 카페 주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님들이 미리 계산해둔 커피가 300잔이나 남았어요. 어서 드세요. 여기는 시위 때문에 장사가 안 되시진 않나요? 무슨 소리세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TV에서 특별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요. 60년대생 아버님이 90년대생 아들과 함께 시위에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과거 독재 시절 최루탄을 맞으셨고 아드님은 K-팝 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격렬했던 시위와 지금의 평화로운 시위가. 젊었을 땐 저도 분노만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평화에서 온다는 걸. 우리 아들 세대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해요. 옆에 있던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세대가 흘린 피와 땀 덕분에 이런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K-팝 응원봉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서구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기성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예전처럼 최루탄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크게 노래하면 되지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최루탄보다 더 강한 게 우리의 노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항하는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힘이었던 거죠. 르몽드 편집장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을. 그것은 바로 여기 서울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K-팝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민주주의구나. 다음 날 아침 CNN과 BBC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전문가로서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부아 교수님, 그동안 서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해 오신 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형태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선결제 문화로 나타난 시민들의 연대의식, K-팝 응원봉이 상징하는 평화로운 저항,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성숙도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시위를 축제로 만들었고 저항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죠. 생방송 중에 한 시민이 보내온 영상이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보세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유럽은 아직도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평화적 저항의 예술적 승화를 이뤄냈어요. 인터뷰가 끝나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마치 올림픽 개막식 같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K-팝이 민주주의를 구했다. 특히 프랑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파리의 시위대들이 한국의 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저항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주신 따뜻한 어묵 국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워주어서 고맙다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위 현장을 찾았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만들어낸 재치 있는 피켓들. 프랑스 기자님, 이것 좀 보세요. 한 청년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국 게으름뱅이 연합회. 우리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 맞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니. 그날 밤 편집장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곳,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K-팝과 민주주의가 만나 만들어낸 이 놀라운 혁신. 이것은 분명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르몽드 신문의 일면에 실린 제 기사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K-팝 민주주의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서구의 모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력 대신 음악을, 분노 대신 축제를, 파괴 대신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모두가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하고 싶어 했죠. 듀부아 교수님,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BBC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DNA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일제강점기를 겪고도 독립을 이뤄냈고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으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독재 시절 최루탄과 전경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해요. 평화로운 방식으로 더 큰 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더 나은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K-팝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한 대학생이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K-팝 팬들이 자국의 광장에 모여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파리, 런던, 뉴욕, 시드니. 그들 모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우리는 폭력 없이도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의 시위대가 K-팝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누스 SOMMES TOUS, 코이엔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를 외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 취재를 앞두고 만난 한 고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화시킨 순간을. 여러분은 그 주인공입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밤,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죠. 그들의 손에 들린 응원봉이 만드는 빛의 물결은 마치 은하수 같았습니다. 이제 떠나시나요? 옆에 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우리도 뜨거웠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평화에서 온다는 걸.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이었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응원봉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라고. 파리로 돌아온 지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미성숙한 복제품이라 폄하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시위 영상이 플레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만드는 은하수, 세대를 초월해 하나 된 시민들, 평화로운 축제의 장면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저기 있었던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제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물었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제가 했던 질문을.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그 카페 주인분이었죠. 교수님, 우리나라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그날 선결제 커피를 두고 가신 분들 중에 교수님 아들이 있더군요. 파리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라고.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니.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제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다. 내가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맙구나. 덕분에 아빠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광화문 광장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가 다시 찾아준 것이구나. Huge moment. For the last 12 days, South Korea has been in political turmoil. They boycotted the vote. There was huge disappointment. But over the last week, the pressure has gone up.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자 민주주의 전문가 토마스 뒤부아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을 깎아내리던 그가 우리나라에서의 8일간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는 현재 K-팝 민주주의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이라는 책을 출간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였다는 걸 아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